자, 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고대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대사 관련된 테마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 고대사 기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보통 통상적 고대사 문제는 지금까지 쭉 보면 2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이제 그 간산성과 관련된 2점짜리 문제가 나왔죠. 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점짜리 문제가 나왔어. 네. 6점이라는 게 이제 2점짜리 문제하고 4점짜리 이렇게 총 6점이 나왔는데 아마 작년에 이제 들어간 교수님 중에 고대사 전공 교수님이 있었고 그 교수님이 고대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뭐 6점 요 정도 문제를 배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특이한 현상이고 전반적으로 2점짜리 이렇게 단답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대개 보면 이제 요번에 나온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거 있죠. 예, 지명들, 뭐 간산성, 대화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떤 이제 인물,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유물 유적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그 최근 고대사 또 내용을 보면 기출하고 좀 약간 벗어난 그것들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목감 문제도 그렇고 올해는 이제 매직건이라든지 간산성 전투는 지금까지 기출에 관련된 문제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걸 물어봤어. 근데 올해 나온 거는 작년 좀 문제가 어렵지만 올해 나온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산성 전투는 교과서 통에 다 적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 문호환 지석이라든지 매직권 관련된 영동대장군 관련된 내용들은 요거는 그 매년 자주 그 한국사 능력 검증에 자주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92년부터 해서 21년까지 기출 문제들 출제 빈도에 따라서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자, 한번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강개토 대왕 비문이 있죠. 비문. 예. 그래서 6번이 나왔는데 이 역교론과 관련돼서도 얘기 나왔고 최근에 동부여 관련돼 갖고 강개토 대왕 비문. 예. 그래서 독자적 천하관과 또 관련돼서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비문 외에도 강개토 대왕 비문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시대 때 비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중원 고구려 비문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흥성령비 뭐 내행수입이 당양 적성비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고대에서 공부할 때 비문 내용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삼국시대 대외관계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많이 나왔고요. 부채제론과 귀족연합론, 귀족연립체제 부분인데 요거는 예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무슨 간점, 특히 부채제론 좀 간점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온 지가 십 몇 년이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예, 이런 간점 관련된 무슨 설 관련된 최근에는 이제 채점하기 편하게 어떤 특정한 지명, 사건, 명칭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거든요. 특히 고대사 관련된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동국공정사업단 10년 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안 나오죠 거의 대부분 이제는요. 예, 이거 중국 몽을 강조하는 대통령 때문에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 그래서 요런 것들 쓰려면 또 여러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서술력으로 한 줄로 딱 끝나지는 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천하관은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뭐 독자적 천하관, 하여론적 세계관 뭐 등등 해갖고 연결시켜서 나왔고 백지 왕의 정책 부분은 좀 공부를 많이 해주세요. 예. 백지 왕과 이제 신라 왕의 개별적인 그 부분은 많이 나오는데 성왕 근초공왕 무령왕 이런 것들이 나왔죠. 올해 나온 거는 성왕과 이제 무령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 각각의 개별적인 그 왕대 업적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이런 거를 교과서 수준이나 통론 수준 한국 통론 수준에서 그냥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라의 시대 구분 기준, 중대 하대 기준, 상고 중구 기준 요것도 나올 만한 한데 최근에 안 나왔어요.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신라의 그 시대 구분 기준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중원 고구려 비문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좀 공부를 해두세요. 예, 이거는
고구려 천하관과 관련됐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간직제도인데 이 고구려 간직제도는 예전에 주관식 때 한번 2번 정도 나왔나? 예, 이렇게 했어요. 대대로 형, 사자, 음이. 근데 요거는 딱딱 그 끊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번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통독이나 교과서 수준으로 어, 그 공부를 해두셔야죠. 뭐 어렵다 하면 뭐 대대로라든지 형과 사제 의미 요거 한번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예. 그 시험 문제 나오는데도 또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자, 진흥한 순수비. 그래서 이제 진흥한 순수비 해가지고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게 있는데 함초형비, 마오형비, 뭐 당향적성비 예, 등등 관련된 건데 엄밀히 말하면 당향적성비는 진흥한 순수비가 아니죠. 요거는 진흥학 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요거는 순수비가 아니야. 요거는 잠깐 제가 정리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그다음에 김원창의 난은 예전에 한번 2번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김범문의 난과 또 나왔죠. 요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신문화의 정책도 예전에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신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 수능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능검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로한 국서. 개로한 국서도 이게 2014년도에 한번 나오고 나서 2010년, 2014년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개로한 국서도 나올 만한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부유의 시조가 이제 동명왕이었다. 우리가 이제 고주몽을 이제 동명왕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고구려 시조는 그 주몽신화는 부유의 시조 동명왕, 동명성왕의 신화를 뺏겨온 거다.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나 그 부여 계승 의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평양성 전투 예. 그래갖고 이제 평양성 전투 유명하죠? 예.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그냥 평양성 건투 고공 원왕하고 이제 근초공왕 이게 싸움이죠. 참고로 이 평양성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양에 있는 평양성이 아니에요. 예, 그 당시 평양은 중요한 어떤 그 요충지라든지 수도를 평양이라고 했어. 일종의 고유 명사보다는 일본 명사식으로 썼기 때문에 학자들이 대방 고지에 있다 보니까 대방에 이 땅에 있다 보니까 항해도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제 비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예.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개도한 국수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 요소 상동 진출설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나오긴 한데 교과서에 좀 많이 언급된 부분이니까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강진 있죠. 폐강진. 요것도 한번 나올 거 가능성이 있어. 이게 08년도인가 한번 나왔는데 한능검에도 나왔거든요. 폐강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후기 때, 아니 신라 말기 때 그 당시 그 지역을 중심해서 폐서 세력들이 형성됐고 왕건도 이 폐강진 어떤 세력들의 도움을 받고 집권을 하게 되죠. 요거 내용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간직제도도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뭐 집사부, 병부, 예부, 승부, 뭐 사정부 등등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합의제도, 네, 정상 하백기, 뭐 제가의 등이 있는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좀 유치해. 예,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 정도의 수준에서 아주 진짜 초보적인 거잖아요. 자, 그다음 구서당의 이제 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구성당에 돼 있네. 아이고. 제가 오타가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서당 조직에서 이제 보도국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나왔는데, 이 구서당은 삼국의 어떤 통일 과정에서 어떤 그 민족 융합적인 측면에서 중앙군을 편성했죠. 깃털의 그 수를 나눠서 백제, 고구려, 뭐 신라 예, 이렇게 있는데 보도국은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거죠. 신라가 세운 위성국이잖아요. 고구려 유민들 모아가지고 사온 그 일종의 제후 국가죠. 예, 보도국. 그 다음에 결혼동맹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요거는 좀 시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봐두시고 경덕왕의 정책 이 경덕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좀 파악을 해두세요. 경덕왕의 정책. 그래서 하나 정책 있죠. 경덕의 하나 정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해공황 사건들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해공황이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죠. 어릴 때 즉위를 해가지고 말년에 이제 별로 안 좋게 끝났는데, 그래서 그때 뭐 김지정의 난 같은 거, 뭐 김융의 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통론에 있고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장보고도 예전에 뭐 청해진의 건립 시기, 청해진이 어떤 위치 관련된 유리한 점 이런 거 관련돼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사고도 이제 상고사와 관련된 거지만 고대사와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적어놨고요. 자, 요거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칠지도인데 칠지도 딱 한 문제 나왔어. 예. 요거 시험 문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칠주는 상당히 중요해요. 한 문제 나왔지만 중요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예전 객관식 문제인데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그냥 보여주는 건데 어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 내용, 칠주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칠지도 내용을 보는데 한능검을 보면 요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칠지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한능검 많이 봐주세요. 특히 고대사 관련된 부분들은 한능검을 좀 많이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동사망의식 같은 경우인데 일동사망의식은 요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고대사 관련돼 갖고 단독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역교론과 관련돼서 수행평가 문항과 관련돼서 나왔어. 그렇지만 일동 사망 의식 내용을 알아야지 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강조된 것이 일동 사망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하나지만 각기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각기 뿌리에 두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리고 예전에 산상황 관련된 나왔죠. 그래서 산상황이 한도산성 천도항거나 부자상속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못하네요. 예, 부장상속이 아니라 부자상속. 예.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무슨 전투야, 성종투야, 대하성, 간산성, 예, 요런 전투인데 제 생각에는 성 같은 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만시성 전투 요번에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성자 돌림, 뭐뭐 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공책본 관계인데 이거는 역경 관련된 나온 거고, 경제사 부분을 볼게요. 경제사 부분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라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이에요. 예, 그 순서들. 그래서 요 순서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노고비단지 간료전, 정전 이런 것들 어떤 토지의 성격들 이것도 파악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료와 관련돼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전에 한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지 또 10년 넘었거든요. 그냥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봐두세요. 보통 10년 단위로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민정문서도 한 3번 정도 나왔어. 그래서 민정문서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 대상, 토지 지목의 성격, 연수유답적 같은 거 있잖아요. 민정 관련돼 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결부제는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참고로 이 결부는 고대 중세 고대 그 중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력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산량의 의미가 아니라 토지 면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결부의 의미가 생산량의 의미가 된 것은 언제 되냐면 고조 후기 때야. 어느 정도 농업생산 올라갈 때고. 자, 그 다음에 고대시대 목간과 관련돼 갖고 문제가 나왔죠. 고대시대 목간. 이게 09년 개정 교과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수치 대상과 뭐 지역 지배 방식, 그래서 재민 지배 체제,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동안은 안 나오겠죠.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장보고 활동은 그 청해진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육두품의 역할 해갖고 이제 신라 중대한 하대 육두품 역할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예. 신라 사대 하대 변화 특징. 근데 육두품의 역할 같은 건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신라대 사회는 이제 그 전반적인 특징은 좀 약간 물어보기가 힘들겠죠. 뭐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논술형 시험 외에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할 때도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 딱 보세요. 요즘에는 채점하기 편하게 단답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사료에 이제 가로 넣고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문화 부분을 볼게요. 예, 잠깐만 요거 약간 표가 잘못됐는데 아유, 이렇게 하면서 수정하면서 고쳐야 되겠다. 1, 2 이렇게 좀 수정해서 보시고요. 육두품 역할은 예전 객관식 기출 문제하고 04년도 기출 문제 나왔어. 주관식.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신라 중대 육두품 역할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신라 하드인가요? 하여튼 그때 나왔어요. 예. 자, 문화적으로 보죠. 문화 파트 볼게요. 자, 문화 파트 보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불교의 전반적인 특징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중국사도 관련돼 있는데 격의불교도 나오고요. 그다음 유식학파 관련된 내용 나오고 계율종, 그다음 정토사상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이 의상의 사상은 좀 그 밑에 있으니까 따로 이제 분류해놨어요 제가. 자, 그 고대 왕릉과 불상. 그래서 삼국의 불상과 무덤 양식, 요 발해 무덤 양식 같은 거 나왔어요. 요게 아마 11년도 기출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한국사 그 1930년대 만주 지역에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 이런 부대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대들 활동 사항과 같이 연계시켜서 나왔거든요. 자, 신라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신라 불교가 이제 좀 많이 나와.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그래서 전릉서왕이라든지 백제간의 하항도, 미륵불 사상 뭐 등등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라의 이제 그 교육제도 국학, 독서국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의상 관련돼 갖고 그 원효보다는 의상이 약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언급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상의 사상의 특징도 나왔는데 이게 15년인가 14년도에 하얼빈슨 법궤도가 나왔어요. 요거 쓰라고. 예. 요게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걸 다시 언급해갖고 냈어. 제일 뭐냐면 쉽죠. 예, 의상의 하얼빈슨 법궤도. 근데 은근히 이거 틀린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명칭 외워두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떤 관점이라든지 뭐 어떤 흐름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요번에 최근 문제는 이런 그 명칭 같은 걸 많이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 예, 무슨 단어장처럼. 예. 그래갖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암기 카드 같은 거 있죠. 이 암기 카드. 요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갖고 교과서에 있는 거 명칭들 단답형으로 외워두거나 서술형도 그냥 두세 줄 넘어가면 외우지 마세요. 일단 한 줄? 요 정도 외우거나 뭐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근데 문장이 세 줄, 네 줄 넘어가면 안 내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무슨 관점이든지 이런 것도 절대 안 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 추세니까 채점하기 편하게 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그다음에 신라하대 문화 같은 게 신라하대의 변화 전반적 특징 이런 것도 있고 김대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김대문은 독자적인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대 한번 언급돼 있었는데 김대문 같은 경우에는 하랑세계 유명하죠. 예. 그래서 김대문 제 생각에 한번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사람들 딱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자, 그다음 도선비기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효의 사상 이렇게 이제 등등 있고 대승기신 논서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선비교 그 원문 내용인데 이게 원문 내용이 아니죠. 이건 내용 파악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문은 지금 전하지 않아요. 예. 되면 이제 고조사나 고조사 그 부분에서 도송비기가 이제 왕권의 어떤 정당성, 왕권의 정당성 이런 것들 정당화 시켜주는 왕권의 정당성 그 얘기해주는 그 부분이 나와. 그래서 그 개성 부근에 앞으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도선비기에서 밝혔다. 뭐 그 정도 내용인데 이 도선비기는 조선 초기 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태종이 그 당시 잡서류 뭐 해갖고 참의조 이런 것들 다 없앤다고 해서 근데 원문 파악을 참 써놨네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내 고구려 국내성 유적지에 갖고 공군형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모두는 묘지명과 태왕릉 한도산성, 오녀산성인데 한도산성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 그는 그 한번 나올 거 있었어. 고구려 특히 성에 나라죠. 예. 그래서 한도산성, 국내성 등등등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 때 이 고구려 성의 특징들을 많이 적어놨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 위치 변화 과정들도 저거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래서 3편에 있으니까 그 좀 공부해 두실 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통일신라 왕릉해가지고 이제 뭐 흥동왕릉이 예전에 한번 특징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 예. 그래서 흥동왕릉의 여러 보이는 특징들은 후에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때의 그런 양반이나 왕릉의 특징들, 왕릉의 양반들의 묘지라든지 왕릉에 영향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성, 신라 시대 때 석탑 해가지고 정해상지 13층 석탑, 예,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는데요. 엄밀하게 석탑 관련된 내용은 2번 나왔어요, 2번. 제가 이제 표시를 잘못했는데 석탑 특징 같은 것도 파악을 해두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주제별 강의할 때 이제 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발해의 역사를 보시죠. 발해 역사. 자, 발해는 한 지금까지 총 한 6번 정도 나왔고요. 이게 19년도인가? 예, 기억이 아무나는데 아마 19년도 거야. 등재 서열 사건, 빈곤가 관련돼서 쟁쟁 사건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자, 지금까지 한번 발에 나온 것들 보면 발에 뭐 정치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해가 수도를 5번 옮겼잖아요. 그래서 상경의 위치, 상경의 위치.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발해를 이제 우리 민족의 국가로 근거로 보는 거. 이거는 동국공정과 관련돼서 보는 건데 예전에 한번 이거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중국이 눈치를 보는지 동국공정을 안 내는 것 같고 그다음 유독공의 발해고도 자주 언급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유독공의 발해고도 한 2~3번 언급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때 그 19세기 역사서와 또 관련돼 있죠. 19세기 역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정치적 변화, 발해 문화 특징. 그 다음에 아까 30년대 만주의 독립투쟁과 관련돼서 독립군의 투쟁과 관련돼 갖고 그 당시 발해 유적지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발해사도 한번 나올 것 같은 이제 시점이에요. 이게 요즘에 최근에 그 한국사나 이런 교과서에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 제가 그 주제 테마 1번 부채제도까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시간이 많이 끌었어.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만두고요. 어, 내일 이제 부채제도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 고대사는 뭐 무슨 책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푸셈 보시면 신푸셈, 구푸셈 보시면 오 내용이 이제 보면 특히 신푸셈 1권은 거의 판타지 소설물이고요. 그거 절대 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내용이 좋긴 좋은데 학계 통론하고 좀 약간 벗어난 관점들이 많아. 그래서 이 뿌셈은 국부셈, 신부셈은 제 생각엔 그냥 그 뒤에 사료 부분이 있죠. 사료 부분만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용은 볼 필요 없어. 그러면 뭘 공부를 해두셔야 되냐면 일단은 09년 개정 부분을 보세요. 09년 개정. 09년 개정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죠. 요 부분들 좀 봐두시는 게 좋아.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15년 개정 교과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정근대사 내용이 많이 빈약해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근현대사가 거의 한 7~80%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09년 개정 교과서 한국사는 5대5의 비중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용도 많아. 예. 그리고 못 간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 원투가 있긴 있는데 그걸 제가 왜 봐야 되는지 몰라. 요즘에 이제 거기 PDF 구한다고 막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역사 그 교과서 PDF 다 그 출판사별로 가지고 있는데 볼 내용이 없어. 아무리 내가 이제 눈을 낮춰서 봐도
볼 내용이 없어요, 진짜. 예. 그리고 그 내용들 다 보면 그냥 한국사 통로에 다 있는 거야. 그 볼 내용이 없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볼 내용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통 고대사 부분을 보세요. 또 한통 고대사. 다차우도 이제 보는 것도 괜찮겠죠. 예. 이런 것도 기본인데 한통 요즘에 갖다 많은 얘기인데 은근히 한통이 끈끈이 나와요. 요번에 유황소 문제도 나오고 예. 그래서 간산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준에서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작년에 뭐 인두세 요런 것도 한통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 요즘에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이 백정 노장들 관련된 그 책들 우리 기본서 중에 백정 노장들 있죠? 얘네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것도 좀 약간 뭐냐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한능검 같은 거 있죠? 예, 한능검 문제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은근히 요거 많이 나오더라고. 어, 그래서 한능검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뭐냐면 봐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요번에 영동대장공 관련된 무능왕릉 지석이라든지 매직권 뭐 이런 것도 한능검 기출에 많이 나오는 이제 단골 소재거든요. 어, 요런 것들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요 정도. 난 그럼 더 보고 싶다. 그래서 뭐 고대사 관련된 그런 것들 한번 더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대학원 가서 하세요. 예. 어떤 분은 여기가 더 심화시켜가지고 많이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거 대체 솔직히 2점짜리 문제인데 평균 잡아서 2점짜리 그 단답형 문제 맞추려고 그런 그 우리가 보는 기본서나 교과서 수준 넘어가지고 상당히 뭐냐면 어려운 책들 이런 것들 아니면 좀 전문 서적들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뭔가 예 그런 것들은 자신의 자신의 어떤 지적 만족을 이제 뭐냐면 충족할 수 있지만 전혀 인고에는 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인고 공부를 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보면 너무 깊게 파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보는 기본서나 그 통론에서 기본서나 교과서 수준에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실수 없이 쓰시고 기출 분석 잘하신 분들이 한두 번만에 합격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집중을 파지 마세요. 예. 자, 하여튼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부채제도인가 기종연합론, 기종 연립체제 부분 할게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단 기출 주제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기로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